이제 라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자, 정치권의 각종 핵관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시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또 어떤 촌철살인을 내주실지.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게 국정감사가 어제 드디어 개막이 됐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난타전이라 한 대목을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명단 파괴 같은 것들이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 번 걸쳐서 이 회의석상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통제할 의도 전혀 아닙니다. 통제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뭘 들어? 안 들으려면 왜 여기 버린 얘기하고 말아요? 자, 의사진행반을 받았잖아요. 공장머리가 없잖아. 지금 누구한테 버리장머리라 그래요 지금? 어디가 감히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느 감이라니. 의원이란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국회에서 뭐 간혹 보던 장면이긴 한데 두 분 다 올해도 마이크를 쓰는 것처럼 들리네요. 올해도 역시 고성. 자, 이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네, 의원 발언에 대해서 뭐 감히 두 분 다 의원이에요. 네, 네. 자, 임 작가님. 이게 지금 행안위 국장, 예, 어떤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사실 이제 두 분은 그 발언 당사자는 아니었고 예. 이해식 의원이 민주당의 이해식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면서 아하. 윤석열 정부가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뭐 행안이니까 사실은 뭐 외교 관련된 문제나 이런 거를 다룰 수는 없는데 어디서부터 이제 커브를 들어가는 거냐면 대통령 취임식 명단.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전 관련 이거는 이제 행안부가 이제 소관이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뭐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취임식 명단을 파기했다는 것도 이제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대통령이 이제 욕설하고 비속어 논란을 일으킨 거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게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안위 그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이제 반발을 강하게 한 거고요. 항의하고. 거기에 또 맞서서 김교웅 의원도 행안위 간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간사가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참전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상돈 교수님은 학자시기도 하지만 의전 경험이 직접 있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고성이나 이런 게 연출이 되는 걸까요? 지금처럼 그 전국이 그냥 극한 대립 네. 상황이니까 네. 이런 일이 발생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국회에서 뭐 종종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예. 다만 이제 상임위원장이 좀 이만큼 수습을 하느냐 뭐 그렇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원들 같으면은 각 상임위원마다 한 두세 명씩은 있어요. 아. 매사 큰 소리 하고 네네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심한 대책이 얘기하고.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편한 것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게 그 정책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떼우면 그냥 되거든. 시간 쓰거든. 좀 첨예한 이슈들 넘기고. 뭐 원래 정책 질의 제대로 것도 공부도 네.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지. 그 되는 사람 한 상임위원회 두세 명 있을까 말까요. 솔직한 얘기로. 네네. 이렇게 또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싸우지 않으면은 의원들 다 못해 먹을 겁니다. 힘들어서. 이게 정말 머리를 쓰면 말이죠. 그런데 네. 아주 제대로 국감에서 그 싸우지 않고 뭐 그 하려면 야,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국감을 한번 경험해 봤죠. 2016년에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국면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 이정현 대표가 네네네. 그 보이콧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연대는 열었다고. 열고. 싸움 할 일이 없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 숫자가 적으니까 하루 종일 의원 발언하면 기껏해야 3번 하는데 네네. 의원이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7번씩 막 발언하고. 기회가. 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너무 많아서. 근데 피곤한 거 정도가 아니라 국회 교문위가 국민의당 유성엽 원내위원장이었어요. 네네네.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미르재단이잖아요. 미르재단. 네. 증언 참고에 막 갖다 부는 거죠. 뭐.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정현 대표의 그 패착. 배착이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거 이런 게 다
당의 전략이에요. 의원들을 빼는 바람에 밀릴 때는 이렇게 해서 막아야지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밀리는 쪽이 좀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죠. 또 준비 안 해온 의원이 아까 말로 목소리가 때운다. 큰 거죠. 목소리로 때운다. 슬픈 얘기입니다. 아,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들으면서 청취자분들 조금 화나실 텐데. 자, 이 외에도요, 과방위, 산자위, 지금 예상되는 전선 곳곳에 불이 붙었습니다. 임 작가님. 네. 어떤 일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까요?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과방위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죠. 네. 여기서 어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가지고 좀 예. 의원들의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방위다 보니까 네네. 과학적으로 예. 파일 형태로 업무보고 자료를 전달을 했는데 네. 이 저장된 위치가 제대로 이제 안내가 안 되는 바람에 이 그러니까 의사 발언을 시작하기도 전에 네.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의원들이 좀 당황하고 여야 간사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네네네.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느 게시판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런 이 거죠?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네. 여야 간사가 오랜만에 아름답게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이제 국리라는 모습이 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찾는. 이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네. 지금 이거 부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자. 그리고 정회를 선언했을 정회.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 양상이 있었고요. 네. 또 비슷한 걸로는 뭐가 있었냐면 그 30대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네네. 50대, 60대인 다른 좀 연세가 좀 있는 의원들 사이에 네. 약간 차이도 있었는데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종이 없는 국감 그렇지 않아도 매년 종이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네네. 있으니까 이렇게 파일 형태로 좀 자료를 전달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디지털 파일로 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라든지 네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네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종이로 직접 이걸 봐야지 아날로그가 맞지 우리는 이제 파일로 전달받으면은 그거 이렇게 스크롤 내렸다 올렸다 하다가 끝난다. 네네. 이런 또 항의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안이시면 글자를 크게 뽑아달라. 이런 것도 그런 있겠고. 분들도 있죠 또. 네. 그럼 이제 또 페이지는 더 많아지겠죠. 야, 여러 가지 재미있는 해프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을 앞에 두고 아까 말씀하셨던 과방위,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권성동 위원장이 서로 막 면박을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좀 이런 게 이 장면은 많아서 일상다반사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네. 진짜 참 우리가 과거부터 볼 것 같으면요. 국회의원의 자질이 나아지고 있느냐 못해지고 있느냐. 네네. 나는 못해지고 있다. 더 떨어지고 있다. 확실히 더 못해지고 있어요. 네. 국회의원 중에서 과연 그 해당 상임위원회 보면은 그 장관뿐 아니라 네. 차관이니 국장들 실국장 관료들이. 그것도 그 분야 20년 있던 예. 사람들 그 아래 산하기관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보건데 저 국회의원이 우리 이 분야를 상당히 잘 알고 그야말로 학식도 있고 네네네. 현실도 잘 알고 그렇게 보는 의원이 한 상임위원 20명에서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몇 명 없다. 기껏해야 한두 명, 두세 명. 그러니까 상임위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국회에서 보면은 그런데 고위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의원님께 이러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요새는 XX이란 말 많이 쓰잖아. 저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것들. 이렇게 보지 않을까. 나는 그 확신해. 네, 확신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좀 일단 학식과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전문성을 키울 것 같으면 상임위원회 딱 바꾸면 안 됩니다. 지금 2년씩만 하고 이제 2년하고 자꾸 좋은 데가 나쁘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상원 같으면 거기 임기 6년이에요. 네네네. 3선위원 하면은 그 해당 분야 상임위원회 15년씩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 상임위원회 상원을 할 때는 보좌관들도 이건 쟁쟁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를 들면 외교가 또 국무위 국무부니 뭐니 이런 사람들보다 높은 데 있지. 네네. 우리는 이게 안 된다고 난 이게 이 국회 이거. 네. 그리고 무슨 국회에서 새로운 사람에서 아무런 학식과 경험도 없는 사람들 대뜸 그냥 이미지를 뽑아서 국회에 집어넣고 그거 하면 그 보좌관들이 하는 거고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들이 잘 모르니까
자료 요구만 많이 한다고. 네네. 받다 보면 거기서 뭐가 하나 걸리겠지 이런 아. 식으로. 그럼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공무원들이 그거 존경하겠습니까? 해마다. 속으로 다 XX 그러는 아, 거지. 가슴 난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자질 저하가 이게 굉장히 난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걱정인 게 상임위마다 바뀌는 것도 문제고 네.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해당 관료, 전문 관료들이 제출한 자료를 이 싸운 것도 그거예요. 이 자료 누가 제대로 이해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 받았는데 속으로는 공무원이 깔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의원의 자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니까 그게 사실이면 정말 좀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암담한 우려할 만한 일이네요. 상황에 나는 이게 우려할 있다고 만한 보고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네. 의원들이 뭐 질의하겠다고 소감 부처한테 이것저것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내주는 사람들이 자료를 내주는 사람들이 갑이잖아, 솔직한 얘기로. 네. 그게 그 뭐가 되겠냐고. 그게. 네. 그러니까 제대로 저 의원다 의원 같으면은 그거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한 수 위에.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 네. 그것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적시를 하고 그래야만 되는 거지. 난 그래서 이 국감이 뭐 맨날 이렇게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잖아. 네, 싸우는. 네. 솔직히 이제 싸우고. 쉽게 얘기하면 싸우지 않으면 이게 너무 피곤해서 못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정도야. 내가 볼 때는. 싸우지 않으면 피곤해서 못할 지경이라 고성을 올린다. 자, 이뿐 외에도요. 지금 전문성 문제 말고도 이른바 성실성이나 태도 논란도 있어요. 이 최근 산자위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이창양 이제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찍혔어요. 스마트폰 요즘에 많이 찍히는데 근데 이게 골프 약속을 잡고 있던 문자인데 골프 약속을 잡은 날도 포착이 됐는데 토요일이긴 한데 국감 기간 중입니다. 이런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국감 중에 뭐 발언 이게 딴딴한 발언을 할 때 휴대폰 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슨 네. 딴 거 보는 게 아니라 네. 뭐 카톡 같은 거로 자기 의원실에 있는 비서실하고 물어보고. 급하게 연락할 수 있다는. 네. 이거 보니까 이게 좀 더 알아봐라. 네네네. 그 연락 오고 그래서 그거 자체는 욕할 거 없어요. 이건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상임위원실에 좁아서 의원 비서 한두 명, 2명 자리도 부족하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의원실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보죠. 근데 나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뭐 휴대폰을 봤다. 휴대폰 뭐 보는 경우 다반해요. 네. 또 네. 근데 어쩌다 보면은 회의 중이라도 뭐 당 지도부에서 급한 연락도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욕할 건 나 없다고 봐요. 욕할 건 없는데 모르겠어요. 뭐 골프 뭐 이야기했다는 건 좀 그렇네. 네. 뭐 좀 다른 걸 본다든가. 사실 이것도 이제 뭐 우리 저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국감 기간 중에 아무리 이제 토요일이라도 네. 보좌진들은 국감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원이 이제 딱 그 3주인데. 과정에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볼 수 있는 장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자, 이게 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이 말이죠. 이 사람이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XX라고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또 대받아칩니다. 이 영국 BBC가 이제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을 풍자한 영상을 국감장에서 트느냐 마느냐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는데 사정검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요. 예. 이게 국감에서 또 하나 제일 치사하고 창피한 게 네. 언론에 나서 알려진 게 재탕 삼탕하는 거. 아, 이건 뭐 여야 할 거 과거 정도 이게 정말 이게 창피한 네, 거. 네. 뻔히 난 거 언론에 난 거 신문에 읽고 재탕 삼탕하잖아. 아. 그 얼마나 게으른 의원이고 얼마나 자격이 안 되는 의원이. 네네네.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네. 이것이 옳고 그러냐는 따질 게 없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네. 언론에 나온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새로 나온 얘기가 언론에 나야지. 네네네. 언론에 난 걸 들고 읽잖아 도대체. 이게 예, 도대체 예.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반적으로 국회가 우리 병들었다는 거냐. 병들었다. 자, 그래서 사실 대부분 많이 보는 게 언론에 난 기사를 판넬에 그냥 오려 붙이죠. 네. 그리고 들고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그 하는데 얼마나 창피한데. 그 요즘은 못 이제 돼요 국회의원이. PPT에 붙여가지고 화면을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많이 쓰죠. 그 자기가 말하자면 그 이제 의원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 네. 그런 걸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해야 네, 네. 의원다운 의원이지. 예, 예. 그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정치에 이렇게 해서 그냥 그야말로 끝장까지 온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요거는 혹시 어떨까 여쭤보는데 이 국내 뭐 이제 이른바 정언 유착 아니냐 이렇게 여당이 공격하기도 하는데 요 해당 자료가 이제 영국 BBC의 풍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교수님은 영미 문화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문제를 이렇게 패러디해서 풍자하고 하는 거. 아니 그건 뭐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제일 할수 있는 재밌는 게 것이다. 정치 풍자냐. 예, 뭐 예. 트럼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네네네. 뭐 트럼프는 좀 풍자로 하기에는 좀 너무 심했지. 심하고. 그 풍자가 심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너무 심했죠. 아, 캐릭터 자체가 네, 대통령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클린턴 때 같은 네네. 경우에 그 밤에 심야의 저 토크쇼 코미디가 토크쇼는 제이 레노라는 코미디언이 예, 있었잖아요. 그냥 클린턴 임기 끝나니까 이게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야. 아. 클린턴 임기 내내 클린턴 가지고서 하니까 너무 재밌잖아. 네. 근데 게이트도 있었고 뭐가 많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TMI니까 이제 뭘 가지고 이게 네네네. 밥을 먹느냐 이런 얘기 나왔다는 아하. 데인데 제일 재밌었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볼 거는 클린턴 임기 8년은 냉전이 끝나고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경제가 좋을 네네. 평시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맨날 밤에 이렇게 코미디가 쇼에. 돼도 나라는 아무 잘 문제가 돌아갔다. 없었는데 요새 같은 그 전 세계 비상 시국에 네. 전쟁도 얘네 있고요. 패러디 대상이 되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면 난 이건 곤란하다고. 곤란하다. 문제는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한입뉴스에서도 몇 번 그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뭐 BBC 건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 외신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라면 이렇게까지 크게 뉴스가 안 될 사안들도 네네네.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소개되는 시대다. 우리나라 정치 뉴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입뉴스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외신 기자들이 최근에는 뭐 AP통신이든 뉴욕타임즈든 네네. 한국계 미국인이거나 혹은 아예 이제 한국인으로 현지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해서 우리도 대통령실이나 뭐 대변인실 같은 데서도 외신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좀 전략을 잡아나갈 것인가 네네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번에 그 발언이 그 우리나라 처음에 나왔던 것을 그대로 영문으로 번역해 나간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좀 AFP니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한국 현지 기자가 있거든요. 그 몇 사람들이 그냥 번역해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래서 내가 뭐 나도 사실은 모르지만은 진정으로 그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 생각했으면은 일단 적극적으로 국내 언론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특히 외신 기자들 몇 명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해를 구했어요. 결국 그거 하기 전에 이미 다 퍼져버렸다. 나가버린 거죠. 그 퍼지고 당할 수 없는 거예요. 퍼지고 난 후에 뒤늦게 밤에 홍보수석에 브리핑이 그렇죠. 나왔죠. 오히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대응하는 데서 할 말이 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궁한 거잖아요. 할 말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된 거죠. 거기다가 또 외신 대변인도 대통령실에 있는데 말이죠. 자, 다음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정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그래서 몇몇 기조들은 지금 이제 보도들이 되고 있어요. 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거의 그대로 담길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인데 좀 갑작스러운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이게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국면 전환이고 뭐간에 이게 정부 조직은 그 국회 입법 사항인데 그렇죠. 법률.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네. 나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구두탄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뭐 합의가 되겠느냐. 지금도 첩자산중이에요. 일단 뭐 예산부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산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다수인데 그냥 가예산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같은 건 국회 여당의 과반수 여당이 국회 때. 과반수 해도 이건 어렵습니다. 해도 어렵다. 정부 조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본이 의회주의 기본이 정부 조직 같은 거하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거, 세금 올리는 거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이파티전. 그 지난번에 종부세 민주당이 제멋대로 해서 선거 때 심판받았잖아요.
그런 건 국민의 부담을 강하는 거, 정부 조직을 고치는 거, 이것은 여당이 과반수 있다 하더라도 과반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건 네. 바이파스 하는 건데 더군다나 여당이 왜소한 소수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게 과연 얼마나 될까? 네. 난 도대체 이게 좀 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무리수다. 자, 지금 이제 혹시 영상으로 보셨을지 모르지만 교수님의 이 설레설레하시는, 한 표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뭐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그 당시 여대 야소였거든요. 예, 예.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었는데도 정부 구성하는데 이제 한 달여 가까이가 이제 늦어질 만큼 네, 그만큼 정부 조직 개편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출범했을 때도 공약사항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밀어붙이지 못하는 건 국회 통과 안 되겠지. 그럼 이게 무슨 중반기에 이 다음 총선 이후에나 하려나. 그게 지금 내긴 냈어요. 이제 취임 5개월 만에. 근데 통과는 역시 어렵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인사 문제가 그동안 논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교 문제로 좀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만 교수님 그 이주호 장관 지금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또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이렇게 임명이 최근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나는 뭐 이주호 장관이 한번 장관도 해봤고, 예. 뭐 지금 정부의 방향이 그 뭐 이명박 박근혜 때 그때로 네네네. 돌아가는 거니까. 네. 왜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무리하게 자립형 학교니 뭐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 쉽게 없애는 게 아니라고. 어렵다. 난 그거 난 동의 못해요. 네. 그래서 근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특별한 사람 세 사람보다 난 그 이주호 장관을 그렇게 한 것은 뭐 지금 현 정부가 네. 특히 이제 그런 문제들 교육 아직은 정책에서 후보자입니다. 네. 지금 내정이 된 거니까. 그 지명.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딴 사람보다 하면 오히려 한번 경험도 있으니까 오히려. 뭐 무리수는 안 들 거라고 네. 봐요. 그럼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은요? 나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사정위원회라고 부르는 경산호 이게 네. 더 이상 이게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회 자체가. 난 환노위에서 봤잖아요. 네네. 아무 기능 못하고 지난번에 전임 20대 국회 때 있던 분은 자기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네, 그냥 네. 완전히 그냥 골수하겠었어요. 예.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 이게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없고 이게 이제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죠. 뭐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뭐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사노위 위원이 역할이 뭐냐. 난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노사 협의건 아무것도 아니고 네. 위원장이 발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것도 난 그래서 현 정부가 뭐 작은 정부를 좀 구현할 것 같으면은 산하기관 중에서 없앨 것이 굉장히 많고 나는 경사위 노위원장은 이제는 뭐 이 용도를 다 했다. 한 거라고 나는 봐야 돼. 이건 도저히 그 기능을 못 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제 순방 이후 하락 국면인데 좀 뭐 여가부 폐지하고 정부 조직 개편하고 개편은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안을 내고 그러면은 좀 지지율에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정부 조직 개편 이것이 뭐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난 이거 급한 게 아니라 난 네.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 그 뭐 새로운 입법 같은 거 이거는 국가가 정부가 굴러가는 영향이 있는 게 아니다 일단. 네네네. 그러니까 좀 예산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산 집행 안 되면 근데 지금처럼 여야간의 강대강의 대치를 가서는 이 예산이 난 이게 될 것인가? 나는 난 이게 어떤 보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좀 우려하는 바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이렇게 뭐 거대한 정부 개편 조직한다는 거 이렇게 좀 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뭐 더 큰 문제는 역시 이제 두 개의 정당이 지금 폭풍전이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뭐 그래서 두 개의 정당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정치적인 회오리 바람이 뭐 또 그게 오히려 더
좀 우리가 예. 또 포커스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정치 바람에 예산은 어떻게 되나 걱정하셨지만 예산을 또 확대하면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경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큰데 걱정입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잘 갔네요. 자, 오늘 여의도 정액관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임경미 작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